안녕하세요. 네, 역시, 네, 아무도 없네. 예, 그래요. 아침 일찍,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보시는 분이 많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 혼자서라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다 보면 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하시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또 아프리카 방송보다도 유튜브에서 또 하는 방송이 좀 새롭게 많이 좀, 네,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새롭게 런칭한 게 또 있잖아요. 유튜브 레드라고 하더라고요.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뭐 그런 분야이긴 한데, 음, 동영상은 또 화면을 켜고 보고 있어야 되는데 또 바쁘시다 보면 아무래도 화면을 볼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좀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마침 또 유튜브에서 레드라고 하는 이제 어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면서 동영상을 듣는 걸로 이게 아마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이런 만족감, 이 오감 중에 듣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좀 어,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듣는, 말하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도 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듣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듣는 게. 그래서 다른 감각들은 하나씩 되어 있는데, 귀는 두 개가 있는 이유가, 그게 그런 이유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제 조금 날씨가 추워지더니 오늘 정말 춥더라고요. 네, 어제 새벽에 퇴근하면서 집에 가는데 바닥에 그 얼음이 조금씩 막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예상과 똑같이 정말 오늘 정말 날씨가 추워가지고 네, 여러분 또 감기 걸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여러분들도 좀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뭐 아시다시피 감기는 뭐 이렇게 옷을 잘 두껍게 입고 다닌다고 감기에 걸리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언제 감기 걸리죠? 추웠다, 더웠다, 왔다 갔다 이렇게 자꾸 체온 조절이 어려우면 이제 감기에 걸리죠. 네, 뭐 여러분들 뭐 그 제가 예전에 그 어디냐, 음, 아, 그 양념 돼지갈비하고 소불고기 뭐 이런 거 만드는 업체에서 제가 한 1년 정도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거기서 그 뭐냐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음, 잊어버렸어. 얘기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요즘 좀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보다 지금 정말 한 10배 가까이 바빠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요. 하고 싶은 말들이 정말 정말 많은데 어, 하나 이야기하면 그 다음 이야기 할 거 막 다 생각나고 막 그래서 그랬었는데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나 집중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감기 얘기 있었는데 감기가 뭐지?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그러면 그 얘기 하려고 그랬다. 그 식품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제조를 하는 업체들은 그 식품 그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바이러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중독 때문에 생기는 뭐 그런 세균 오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력이 이 정도 보이니까 다행이지 이보다 더 시력이 좋았다 그러면 이렇게 막 세균들이 위에서 막 떨어진대요. 그 영화 매트릭스 여러분 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매트릭스에 보면 왜 그런 암호화된 말들이 막 이렇게 화면에서 막 쏟아져서 내려오잖아요. 그게 그
식품 교육에서는 그게 이제 세균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세균과 바이러스는 움직이는 것 같고 세균들이 막 떨어져요. 지금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천장이 있다면 천장에서 막 세균들이 지금 막 네, 비처럼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균들이 증식을 하는데 영상 10 하여튼 영상에서는 계속 세균 증식이 2배씩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균 증식을 막기 위한 그 제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냉장고가 저온을 유지하면서 그 세균 증식을 막는 거지 세균 오염을 막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냉장고에 음식을 오래 두어도 음식이 부패하고 상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뭐 처음 생산된 제품이 계속해서 냉장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굉장히 적은 양의 그 세균들이 그 숫자를 그대로 갖고 있겠죠. 그렇다고 뭐 저온으로 한다고 해서 세균이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게 이제 세균을 적게 섭취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세균을 좀 적게 섭취를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뭐가 있냐면 70도씨 이상에서 뭐 몇 분 이상 끓이고 그 다음 100도씨 이상에서 뭐 한 1, 2, 3분 정도 1분 정도 이렇게 만약에 이제 끓이면 세균의 거의 90%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균은 죽으면 사람처럼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부식돼서 없어지는 것처럼 세균도 죽으면 그게 사라지나? 뭐 그건 모르겠네.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들지? 음. 오늘 볼 내용을 좀 볼게요. 오늘 네, 제가 좀 늦잠 자고 그래가지고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뉴스 하나 보고요. 그 다음 이제 광고 홍보 상품 하나 보시고 그 다음 카페에 있는 내용을 좀 하나 정도 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네, 보면 첫 번째 뉴스 R&D 관련 뉴스입니다. 뭐 물론 이제 예산 관련된 뉴스긴 한데 예산이라는 게 지금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적으로 지금 대통령 하야 또 탄핵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촛불 뭐 집회 촛불 집회를 지금 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지금 뭐 지난주 보니까 한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음, 근데 예전에 이런 적이 또 한 번 있었잖아요. 뭐 전두환 때도 있었고, 박정희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박정희 때는 전두환 대통령 때 있었죠. 전두환 때.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이제 좀 방향을 바꿔서 이제 했고, 근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라고 하면 안 되지. 아직 대통령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당대표 할 때도 소통이라는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사람들은 그게 단지 그 직책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감싸고 돌고 막 그랬던 걸 보면 좀 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믿는다기보다는 보고 싶은 거를 믿는 게 좀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고 싶은 걸 믿는 거지 보는 걸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R&D 이 과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는 걸 믿으셔야 돼요. 보는 걸. 네. 제가 이제 뭐 추후에 진행하겠지만 아마 지금 상담하고 만나는 이제 그런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보고 싶은 걸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 되게 다 이렇게 좀 어떤 틀에 무언가를 이렇게 채우는 걸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찝으셔야 되는 게, 기술개발 과제는 기술개발 과제에다가 우리가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틀에 그 기술개발 과제를 넣어서 담아서 딱 맞게, 내 마음에 맞게 이렇게 딱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노래가 나와서 좀 그런가? 네, 노래를 끌게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이렇게, 그래서 뭐 근데 그 꼭 뭐 기술개발 과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접하고 이렇게 오감으로 느끼고 할 때 그 본질을 꿰뚫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깊이 있게 고민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 현실이죠.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알차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려면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그 어떤 자기 개발 서적들을 보면 대부분 거기에 꼭 빠지지 않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 명상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라고 한다든지, 또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나를 오픈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정신적인 친구와 소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사람은 그때 깊이 있는 생각들을 하고 고민을 하고 어, 정신적으로 좀 이노베이션, 혁신을 어, 좀 정리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향상되고 그런 것 같아요. 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도 이렇게 역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자라든지, 또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 주크버그, 어, 뭐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뭐, 뭐 부처님, 뭐 간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보면 어, 현실 속에서 그 혁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모두 다 있었다라는 얘기를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본방 해야 되는데 자꾸 철학적인 얘기를 했네요. 네, 본방 들어가겠습니다. 정치 외풍 휘둘리는 국가 R&D, 네, 예산 배분서 관리까지 부조리 권력 입김 우려. 뭐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제 쪽지 예산 뭐 이런 거 있죠. 네, 가끔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R&D 사업비 지원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비율이 이제 GDP 비율, 또는 뭐 예산 대비 비율상 생각보다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뭐 미국에 비하면 거의 2배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걸 이제 저와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에 있는 전문위원들이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어떤, 그 사람도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 R&D 예산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했더니, 이제 네, 최순실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정유라 지도교수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기획한 셀프 수주를 했고, 뭐 새누리당 지자는 정치적 중립성 배제했다고 뭐 얘기했고, 뭐 이런 얘기들인데, 저도 이거 뉴스를 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해요. 김태희 한국연구재단 단장, 새누리당 활동 이력. 한국연구재단에 있는 단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새누리당하고 함께
뭔가 활동을 많이 했네요. 그래서 2014년이니까 대략 재작년이네요. 2년 전에 단장이 되었고 부대변인으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비례대표로 해서 제 정계로 진출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마 공천 탈락을 했네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작년 2015년이네. 2015년 상반기 때 뭐 기획회의 참석을 해서 이렇게 요런 걸 보셔야죠. 여기 이 내용에 대한 뭐 뉴스 비리를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지금 과제 제안서 초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RFP, Request for Proposal이라고 우리 그 BJ 분들이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죠. 과제 제안서 초안. 요 과제 제안서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올해 꼭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하실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는 이 과제 제안서가 들어가는 부분은 산자부 과제 같은 경우는 뭐 3년에서 뭐 많게는 5년, 10년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과제 제안서를 이제 진행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접근을 이제 기술 개발 과제를 접근하신다 그러면 혼자 하지 마세요, 대표님. 진짜 여기 이 대표님들이 들으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되게 이게 되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 한 개만 생각하신 분들은 정말 이 기술개발 과제를 모르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뉴스로 다시 돌아가서 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30년 넘게 과학계에 몸담으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비 배분에 당적을 가진 사람이 개입한 것은 처음 봅니다. 여기가 한국연구재단이죠.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사이트 한번 오늘 꼭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방송을 하면 이렇게 어떤 기관이 나온다거나 또는 어떤 용어가 나오면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셔야 돼요. 한국연구재단 여러분 꼭 검색하셔서 연구재단 사이트를 좀 한번 둘러보세요. 뭐 재미있는 동영상 뭐 그런 것만 자꾸 찾아보지 마시고 요 기관에 대해서도 한번 쭉 찾아보시면 이 기관이 뭐 어떤 것들을 하는 거구나,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국가 주도의 탑다운 방식 R&D 체제에서 정부나 정치권의 영향력이 과학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지금 정치하고 경제하고 분리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 탑다운 방식 R&D 체제. 그런데 이 뭐 탑다운이든 뭐 바텀업이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중요한 건 이 시스템 체계가 아니라 그걸 얼마나 잘 우리가 운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핵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체제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요즘은 많이 공무원들 그런 어떤 그 공무원들이 받는 대우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많이 투명하게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장 출신으로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겠어요? 제 방송을 들었다고 하면 한국연구재단 네이버 또 다음 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이 사이트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을 또 검색하셔서 여기는 뭐 하는 데인데 왜 이 뉴스에 나왔을까라는 거를 보셔야 돼요.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에 발탁되었던 신용현 의원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연 4조 원대의 국가 R&D 자금을 배분하는 한국연구재단 등 과학계가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는 것을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그래서 한국연구재단, 이게 아마 이 한국연구재단 말고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제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1년에 한 4조 원의 이제 R&D 자금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출연금은 무상환, 무이자, 그렇게 되겠죠. 무상환, 무이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아는 분들은 이런 걸 활용하려고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죠. 다음 걸 좀 내용을 보면, 자,
예,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하고 이제 연관되는 내용이 나오죠. 네. 정유라 씨가 요즘 지금 많이 이제 타격을 받고 있긴 한데, 이화여대 이제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8억 원 가량 수주했다. 이게 아마 산학연으로 이제 뭐 이렇게 했었나 보네요. 네, BJ 코테라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지각도 괜찮습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일찍 방송을 보고 이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네, 부지런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늘 찾아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준정부기관, 네. 이 정부기관이라는 것도 여러분 하나 더 더해서 대한민국 정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부가 이제 버전이 3.0이 나와 있어요. 네, 버전 3.0 버전의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조, 조직도 이런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벌써 숙제가 3개나 냈네. 네. 여러분들이 이 뉴스 또 제 방송을 보신 다음에는 꼭 방송을 복습하시는 것도 뭐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보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뭔가 혁신적인 발전을 필요로 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숙제가 3개나 생겼네. 네, 숙제 뭐예요? 첫 번째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두 번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검색을 꼭 해서 그 사이트를 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 비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연구재단에서 2014년 2월에 2월부터 올해 2월이니까 2016년 2월이죠. 2년간 연구재단에서 555억 원을 사용했네요. 네. 네, 첫 번째. 날씨가 추워서 이게 발음이 조금 얼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지난해 2월은 2015년 2월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이 과제를 기획 검토하는 기획위원이라는 것도 있네요. 아, 이런 건 좀 절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 네. 기획위원으로 위촉되어서 50억 원 규모의 소방 방호 장비 연구과제 제안서를 작성 도출하고 8억 2천만 원을 야, 뭐 이러냐? 기획위원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과제를 또 수주를 했어. 와, 대단하다, 진짜. 아니, 근데 이렇게 기획위원이면은 굉장히 경력이 많고 정말 학식도 좀 많고 그런 사람인데 이게 정말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모르고 이걸 했을까요? 네, 참 어이가 없네요. 그다음 이 교수는 이 규정이라는 게 있네요. 최종 기획 참여자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최종 회의에는 참여연구원인 신모 교수, 뭐 어차피 그 참여연구원이네. 그 사람을 보내서 결국 사업비 8억 2천만 원을 받았다. 또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준 이대 교수 3명은 1인당 3년간 각각 1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3년간 15억 원이니까 1년에 5억 원씩 연구비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교수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교수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건 제가 예전에도 방송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유럽, 뭐 유럽은 좀 잘 내가 모르니까 뭐 넘겨놓고도 미국은 뭐 하버드나 뭐 MIT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뭐 기술에 관련된 것들이 기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대학교하고 국가의 이제 메인 핵심 이제 그런 연구소에서 이런 핵심 기술들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핵심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핵심 기술을 개발한 곳에 지원을 해서 그 기술에 대한 뭐 로열티를 통상실시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열티를 주고 그 기술로 그 이상의 기업 활동에 이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구조가 참 거꾸로 됐죠. 어떻게 해요?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해서 대학교에다가 그런 기술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 어폐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냥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다닌 학교도 뭐 나름 뭐 괜찮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 물리학 그 실습을 하는데 저는 그 물리학 실습할 때 그 실습실에 가서 그 실습 교재 이런 그 교구들을 사용하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물리학이 아니라 과학실에서 했던 그 교구가 대학교 때 실습실 그 아니지 물리 실습실에서 사용했던 교구보다도 훨씬 좋았었거든요. 고등학교 때가. 네. 그래서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이 대학교라는 게 그닥 그렇게 수준이 높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게 대학 교수는 높죠. 왜 외국에서 유학도 갔다 오고 자기 논문도 쓰고 뭐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수준이 높은 거지 대학 수준은 높지가 않더라고요. 기껏 한다는 게 뭐 원서 뭐 외국에 들어서 있는 원서 뭐 이렇게 해서 직강 뭐 이렇게 영어로 된 원서 보면서 직강한다는 수준 딱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오죽하면은 어떤 전문 서적들에 대한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우리나라에는 수준이 높은 서적들이 번역이 안 돼 있거든요. 뭐 일본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준이 딱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술의 핵심을 하려면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학교 있고 석사 있고 박사 있잖아요. 그러면 석사 과정이 뭐예요? 석사 과정은 세계에 존재하는 그 사람이 전공하려고 하는 그 과목에 관련된 기술들을 전부 공부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박사는 거기에다 하나 더 보태는 게 박사잖아요. 아니, 근데 배우는 내용이라고 하는 그 수준이 외국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수준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왜? 교재도 우리나라는 주교재 있고 부교재 있고 이렇게 뭐 써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교수들이 수업할 땐 부교재랑 같이 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아마. 예, 왜냐? 자기도 그거 그대로 잘 안 보거든요. 주교재만 보지. 그리고 부교재 갖고 가서 질문하고 뭐 하잖아요. 그럼 교수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주교재나 열심히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 일주일에 외국은 그 관련된 책들을 최소한 두세 권 이상 읽어야지만 수업을 들으러 가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되는 수업인데, 그리고 그룹화 수업도 하고, 물론 뭐 교수들이 거긴 좀 더 많고, 네. 뭐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다 포항공대 수준으로 조금 더 시설이 좋고, 교수진도 좀 학생 수 비례해서 좀 더 많아야지 되겠지만, 그런 얘기를 다 하려 그러면 정말로 네, 너무 많아서 네, 시간이 너무 아깝죠.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적당히 하고 마무리할게요. BJ 코테라님 아직 다 잡혀간 건 아니죠? 네. 뭘 잡혀가요? 네. 잡혀갈 일이 없죠. 네. 네. 그래서 이 한국연구재단에 있는 이 단장이 징계 절차로 이제 넘어가서 어, 넘어간 논의를 하고 있긴 한데 뭐 규정상 아마 이걸 다 이렇게 쏙쏙 빠져나갔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징계를 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방문하는 기업 대표들이 주로 얘기하는 항상 마지막에 꼭 이 얘기를 꼭 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금 현재 그 촛불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지 않고 꼭 얘기하는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이번 주 아니지 지난주에 갔던 곳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마 내년에 이제 뭐 없어지지 않겠나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뉴스에서도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 뭐 전국에다가 참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설립을 하고 자리를 거의 이제 많이 잡아가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막 예, 이제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그렇다 뭐 그런 상황이죠 지금. 네.
뭐 그래서 이게 지금 8천만 원, 8억 2천만 원,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됐다, 뭐 그런 내용의 뉴스인가 봐요. 그래서 음, 결국은 뭐, 아, 여기 또 하나 새로운 게 나오네요, 여러분. 글씨가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 또 뭐 사퇴를 했다. 그래 뭐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 있네요. 이거 정부 출연 연구원 이런 데도 있어요. 난 이런 기관도 있는지 몰랐네. 정부 출연 연구원이라는 데도 있나 봐요. 5가지가 나왔네요. 5가지. 여러분들 꼭 또 있어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런 데도 있네요. 네. 지금 6가지가 됐네요. 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기관들을 네, 한번 꼭 대부분 이 기관들이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대부분 홈페이지 관리들이 되게 부실해서 네, 쓸데없는 기관들은 많고 이게 비슷한 일을 하거나 유관 기관으로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비슷한 일을 하면 좀 이렇게 통폐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에 굳이 이거 여러 개 개별 사이트 만들어 놔봐야 사이트 유지 관리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유관기관으로 연결된 사이트를 하나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 개를 만들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정부 출연 연구원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하고 이렇게 같이 통폐합된 홈페이지가 있다면 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하고 또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유관기관이라면 뭐 그런 식으로 같이 홈페이지를 사용해서 좀 서로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좀 더 낫지 않나? 네,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5급 행정관으로 근무한 최순실 씨 조카의 처남이 네, 이게 몇 촌이 되는 거야? 최순실 씨의 조카면 삼촌? 네, 삼촌인데 그 조카의 처남이면 조카의 처남이면 이게 몇 촌이 되는 거예요? 네. 조카인데 처의 남. 그럼 거기는 무촌이고 처남이니까 또 1촌인가 2촌이 가는 건가? 그러면 이게 3촌에 2촌? 5촌이 되는 건가? 네, 촌수 따지기도 복잡하네. 아무튼 정유라 씨 특혜교육 2대 교수 3인 중 1명이 남편의 후임 이사장의 남편이 교수 3인 중 1명이 남편이면 그 2대 교수는 여자 교수라는 거를 이걸 밝히는 거잖아. 아이 참. 남편이 후임 이사장에 응모를 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제 또 철회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조금 뉴스가 조금 부실하다. 조금 끝까지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조양준 기자님 네, 좋은 기사인데 조금만 더 심층 취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내용은 네, 주제 내용이 이거였잖아요. 부조리 권력 입김. 근데 여기랑 같이 해서 조금만 더 심층적으로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걸.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아는 친척이 네, 그러네. 아무튼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이 R&D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예산에서부터 뭐 이렇게 셀프 수주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를 네. 알고 했겠죠. 네. 뭐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하냐 마냐 뭐 그런 헛소리나 하고 있고 또 그 촛불 집회 하는 이제 그거 거기에 대한 내용도 뭐 그닥 좋은 말들은 별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안 되지만 좀 네, 너무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준이 네, 참 아쉬워요. 좀 그죠? 제가 뭐 어디서 책을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국민들의 수준이 그만큼인 사람을 대표로 뽑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멍청하니까 멍청한 사람을 리더로 뽑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그래서 좀 본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해서 그냥 네,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 촛불 집회 가신 분들도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으실 텐데 다음 뭐 선거가 있거나 투표를 한다거나 이런 좀 정치에 관심들을 좀 많이 사람들이 좀 가지고 뭐 잘했니 못했니 뭐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스스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좀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내가 그냥 위임을 했지 내가 그 사람한테 대표자로서의 어떤 내가 뽑았다라는 어떤 책임감을 좀 스스로 많이 회피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투표를 뭐 꼭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 어머님도 뭐 투표는 안 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그 참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그 된 사람들도 더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물론 공산당 사회주의 뭐 이런 데 빼고요. 네, 민주주의 있는 나라들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라의 그 경제 경쟁력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도 그 어떤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자기 스스로 뭐 이렇게 뭐 정말 내려놓거나 하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뭐 갑자기 생각난 거지만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순신 장군처럼 좀 백의종군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네, 좀 없잖아요. 그죠? 예, 이순신 장군이 그 한산도에서 쓴 그 임진왜란 그 일기가 있잖아요. 일기 그게 뭐죠? 무슨 일기인데? 그 일기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 병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을 못 가서 이제 난중일기 그래 맞아요 BJ 코테라님 난중일기에서도 보면 백의종군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백의종군 네 백의종군이라는 건 예, 하다못해 그 군인으로 얘기하면 쫄병보다도 없어 민간인이라는 거야 완전 민간인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걸 백의종군이라고 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일반 병사들이 굉장히 이제 예우를 해줬죠. 네. 왜냐면 큰 전쟁에서 이제 많은 경험들이 있는 노장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물론 예우를 해줬고 당연히 그런 건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은 뭐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면 뭐 어른들이 잘못했든 잘했든 어른으로서에 대한 대우나 예우라고 해야지 대우라기보단 네, 예의를 좀 갖춰서 해야 되는 거는 뭐 그거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뭐 이렇게 해서 잘못했더라도 박근혜 대통령도 나이가 60이 넘었을 걸요 아마 60이 그러면 그래도 제 나이보다는 한참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좀 예의를 갖춰서 그래도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런 부분은 좀 서로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좀 폭동을 일으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네요. 네. 아, 자, 그럼 두 번째 오늘의 방송 두 번째는 큐핏닷컴입니다. 큐핏닷컴. 네, 여러분 큐핏닷컴이 뭐냐? 큐핏닷컴은 인터넷 소호 쇼핑몰 되겠습니다. 네. 이 뭐 플랫폼 같은 거죠. 플랫폼. 네, 여러분 플랫폼의 일부분. 네. 그래서 우리 큐피타컴에 보시면 오른쪽에 BJ샵이라는 게 이제 새로 생겼어요. BJ샵. 그 BJ샵 중에서도 한 6분인데 그 중에 저는 빅머니니까 빅머니 소셜 커머스. 네, 그렇죠. 제가 판매하는 지금 상품은 저희 협회에서 하고 있는 세미나 동영상 파일을
네,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USB가 연결이 될 수 있다면 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파일을 팔고 있어요. 굉장히 상품이 많아졌네요. 네, 지난달에는 상품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번 달에는 누적이 돼서 10월달 상품이 있고 11월 상품도 있고 또 특허 전략, 특허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별도로 또 세미나로 해서 만들었네요. 그리고 전체 통합본, 10월과 11월 통합본 상품도 있네요. 제가 지금 또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 기업들하고도 지금 제휴를 진행해서 그쪽에서도 지금 이제 상품 지원을 적극적으로 그 대표님들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상품이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내년 초에 또 런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꼭 그 상품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또 부가적으로 제가 집에 갖고 있는 중고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추가적으로 하면서 상품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한번 그렇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고 상품인데 거의 새 거와 비슷해요. 네, 뭐 물론 정상 가격으로 당연히 판매를 하진 않겠죠. 네, 적정한 가격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구매할 수 있게 공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좀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또 이렇게 안 나오네. 여기 누르면은 세부적인 나옵니다. 이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10월 상품을 한번 보면 10월 상품은 뭐 지난달에도 한번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저희 그 한국기술개발협회 정책자금 평생교육원에서 특별 세미나를 해요. 매월. 매월 한 10회에서 10한 2, 3회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위원 분들이 요런 이제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 세미나를 하는 내용 중에 10월 달에 한 세미나 내용들 중에 이제 이렇게 일부분 모아서 이렇게 동영상 파일로 제공을 해 드리는데요. 제가 10월 달에는 특허청 산하기관 이렇게 한번 기관을 한번 봤죠. 근데 다 둘러보지 못했어요. 원래 특허청 관련 산하기관만 봤지 만약에 유관기관이랑 이런 거 봤으면 사이트가 한 20여 개가 넘어가요. 그리고 지금 특허청 쪽 관련해서 유관기관 사이트들은 대부분 지금 통폐합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병재 전문위원님이 온랜딩 자금 대출해서 이렇게 또 하셨고 또 박경호 전문위원님이 또 이렇게 특허의 이해와 추론 및 실습. 제가 여기 한국기술개발협회에 와서 처음에 세미나 했던 게 이제 이 특허 관련돼서 이제 처음 세미나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할 때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고민을. 근데 그 나중 일에 대해서도 먼저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가 있었고 해서 제가 이제 특허 했는데 박경호 전문위원님도 이렇게 또 특허에 관련돼서 하셨고 또 남선영 선임 전문위원님은 사업비 작성, 대면평가 요령. 이건 뭐 여러분들 세미나 또 많이 보셔서 아실 거고요. 그 다음 이건태 수석 전문위원님도 하셨고 김성록 수석 전문위원님은 보통은 기술개발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이분은 또 개발기술 사업화 전략 그래서 개발기술에 대한 이해를 좀 하기가 처음에 조금 어려운데 그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요 동영상 세미나를 보시면 R&D 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어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이게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어떤 경험치라고 봐야죠. 게임에서 본 경험치 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는 그 교육을 하고 있죠. 또 평생교육원이니까 교육을 하고 있는데 R&D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R&D 지도사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기본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예비 전문위원님이라고 해요. 저희는 예비 전문위원. 그리고 교육을 수료하시고 기본적인 OJT를 또 진행하시는 그 수료를 하시면 일반 전문위원. 네. 그래서 전문위원. 제가 이 세미나를 했을 때는 전문위원이었어요. 전문위원. 일반 전문위원인데 일반자 빼고 그냥 전문위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전문위원회에서 기술개발 과제 이제 경험치가 이제 조금 쌓이는 분들은 선임 전문위원이라고 하고요. 선임 전문위원. 그 다음에 아마 선임 전문위원들을 함께 일을 많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수석 전문위원님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수석 전문위원. 아마 수석 전문위원 다음에는 없을걸요? 수석은 말 그대로 수석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네요. 차석 전문위원은 없네요. 네. 아재 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네. 차석 전문위원도 있으면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 가격은 네, 부가세 포함해서 33,000원이고요. 여러분들한테는 USB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USB가 아마 8기가 동영상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상품은 뭐 좀 동영상 용량이 좀 크면 16기가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상품도 한번 볼까요? 11월 달에 세미나는 저도 안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뭔지 한번 둘러볼게요. 11월에 한 내용을 보면, 네, 11월에는, 다른 분들은 계속해서 하셨네요. 네, 한병재 전문위원님, 남선영 선임 전문위원님, 이권태 수석 전문위원님, 박경호 전문위원님, 김성록 수석 전문위원님 다 뭐 계속해서 하셨는데 이상윤 전문위원님이 새롭게 특허 자본화에 대해서 이제 하셨네요. 그래서 10월 상품하고 11월 상품은 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네,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3,000원에 제공을 해드리네요. 세미나 특집 특허 전략은 뭘까요? 세미나 특집 특허 전략.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특허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특허 전략 특집. 박경호 전문위원님, 두 번, 이제, 특허 기본과 중급까지 실습, 제가 한 거는 산하기관 관련한 내용이고, 그 다음 이상윤 전문위원님의 특허 자본화. 이것도 정말 괜찮네요. 네. 특허에 관련된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 재무 파트만 하나 더 들어간다면, 재무 파트라 말고 그 뭐지? 요즘 이제 일몰 된다고 해가지고 한 게 있었는데, 일몰 된다기보다는 이제 그, 뭐지? 세제 지원 혜택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그 발명, 그 발명 뭔데? 모르겠다. 발명 뭐 그거 있는데, 그거.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래서 그거까지 추가가 되면 완벽하게 특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동영상이 되겠네요.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특허에 대한 전략,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실 수 있는, 보실 수 있는 동영상, 네,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통합본이야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합쳐놓은 거니까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가격도 네 조금 더 저렴하네요. 11,000원 정도 저렴하네요. 10,000원 저렴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다른 꼭 BJ샵에서 있는 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다른 것도 살 수 있잖아요. 또 예를 들면은 뭐 디지털 쪽에 많이 요즘은 디지털 쪽을 많이 구매하시죠. 네, 디지털 쪽에 보셔도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 제가 샀던 중에 하나가 요 에너자이저 차량용 인버터 샀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이거 제가 차에서 사용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단 좀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긴데 사용상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요 지금 위쪽으로 향한 요 위에 이렇게 불빛 나오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저기 USB를 두 개 꽂을 수 있어요. USB로 두 개 꽂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가정용 네 전원 네 예를 들면 뭐 노트북 전원 뭐 이런 거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충전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한 6시간 정도 충전하면 꽤 많이 된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출장 가시는 분들이 차에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충전하기에 어렵거나 번거롭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 하나 구매하시면 도움이 돼요. 주의사항은 이 C거잭을 꽂을 때에는 멀티탭에다 꽂으시면 안 돼요. 네, 멀티탭에 꽂으시면 멀티탭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탭에 꽂지 마시고요. 아, 여기 나오네. 이렇게 전원 포트를 이렇게 꽂을 수 있게 USB가 포트가 2개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전력 사용량이 180W까지 된다는 거. 180W. 요건 노트북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노트북은 45W 짜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USB 같은 경우는 한 2W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제 구매하셔야 돼요. 뭐 좀 대용량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90W 짜리도 있고 요즘 들어서 전력 사용량 많은 동영상 화려하고 게임용 노트북은 120W 정도 되는 전력을 소모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시면 네,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한 50%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80W라고 써 있으면 한 90W에서 120W까지를 맥스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 상품을 구매하시는데 고려를 조금 하시는 게 되고요. 가격은 뭐 46,900원이네요. 네, 3,000원 할인인데 아마 택배비가 포함이 되면 49,900원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생각보다 싸요. 5만원 치고 이거 활용하는 금액은 네, 굉장히 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지방에 출장 네, 이렇게 갈 때 차에다가 노트북 이렇게 꽂아놓고 하고 이 설명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원이 들어왔을 때 코드를 꼽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때는 차에서 시동을 걸어 놓고 코드를 꼽으셔서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요런 상품 근데 구매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였냐면 메모란에다가 BJ 빅머니 추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써주세요. 그러면 어떤 추가적인 부가 상품을 또 이렇게 또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네? 쇼핑 호스트가 너무 심각하다고요? 요즘 많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네. 예전에는 제가 뭐지? 뭐 할 때 막 방송이 아니라 뭐야 일을 할 때 뿐만 아니라 언제든 늘 원래 제 성향이 새벽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저는 새벽에 머리가 잘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한 2시, 3시 그때가 이제 한참 피크예요. 제가 굉장히 집중이 잘 될 때. 왜냐 또 밖에 조용하기도 하고 또 내 맘대로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도 누구 하나 뭐 쳐다보는 사람 없고 뭐 보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 컨설팅 일로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막 6시, 7시 막 이때 일어나가지고 막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잠을 막 3시간, 4시간 오늘은 어제 3시에 자고 오늘 8시 아니지 오늘 내가 여기 왔으니까 7시 반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잤냐 4시간 정도 잤어요. 4시간에서 4시간 반을 잤어요. 근데 그래도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방송을 막 하긴 하는데 네, 사람들이 별로 없거나 또는 뭐 대화를 할 때는 즐거운데 이렇게 혼자서 계속 얘기하는 건 그렇게 즐겁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좀 너무 막막하다 그래야 되나? 좀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좀 제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었나 봅니다. 원래 제가 웃는 상이거든요. 네, 얼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이제 아이고 잘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피타컴 네, 큐피타컴 많이 좀 봐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구매하고 싶은데 만약에 상품이 없다 또는 뭐 큐피타컴에 왜 이런 상품이 없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게시판 같은 데 남겨주시면 최저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상품을 업로드 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많이 이제 그런 게시판에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제가 다음에 사고 싶은 상품은 요거예요. 화과자하고 만주. 네. 요 상품을 사고 싶더라고요. 요 상품. 네, 보이세요? 지금 상품이 여전히 안 들어왔네. 이거 지금 품절돼 있잖아요. 그죠? 화과자 10개랑 만주 20개 해서 품절돼 있어요. 이거 사고 싶었는데 아직도 품절이네. 이거 좀 어떻게 안 채워지나?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밑에 가시면 이렇게 이게 있어요. 이렇게 게시물에 막 이런 게 있어요. 내용이.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Q&A 보드 있잖아요. 여기다가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 해결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쓰는 거죠. 네, 제가 하나 써볼까요? 네, 제가 지금 필요로 하는 상품이 화과자 10개 만주 29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이트 누르시고 회원에게만 글쓰기 있네. 네, 그래서 네. 네. 뭐 그런 거. 네. 에이. 네. 매니저님이 네, 다른 상품 홍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 상품이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www.cupit.com 네, cupid.com 네, 여기 홈쇼핑 홈쇼핑이 아니지. 네, 여기다가 로그인 하셔가지고 로그인 회원가입 하셔야겠죠. 네, 회원가입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네, 가입해 주세요. 뭐 가입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고 그러지 않아요. 네, 해서 BJ 빅머니샵 어디 있다고요? 예, 큐피닷컴에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BJ샵이라고 있어요. 여기 BJ샵으로 들어가시면 왼편에 BJ 빅머니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BJ샵 이렇게. 네, 오늘의 상품 설명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품이란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항상 그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심화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조금 더 집중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바쁜 나머지 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 컨설턴트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컨설팅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좀 스스로 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컨설턴트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요거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가 좀 카페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책 자금 브로커 또는 컨설팅 업체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올라온 내용 중에 있는데 이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가 아닌가 보네. 다시 여기 보면 스마트 공장 말고 여기 아닌가? 어딘지 놓쳤네. 어딘지 놓쳤어요. 그게 없네요. 네.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엔, 네, 없네요. 네. 네, 아까 봤는데 놓쳤어요. 어딘지. 네. 한번 길을 잃으면, 네, 다시 찾기가 좀 어려운, 네, 저희 정실미 카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집중해서. 그래요. 요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제 12월도 지금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자금 교육 신청하는 부분을 조금 네, 하도록 할게요. 네. 이거 말고 2017년도 요거다. 이제 지금 새로 이제 사업이 나온 거예요. 새로. 네, 정실미 카페 보시면 새로 사업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2017년도 1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지원 사업이에요. 네, 저도 이거를 네,
네, 작년에 제가 이거를 봤죠. 네, 작년에 봤는데, 음, 뭐, 실무자 교육과정이, 네, 6회 과정으로 총 12시간이고, 그 다음, R&D 지도사 교육과정은, 네, 12회 과정 총 24시간, 네, 이렇게 교육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실무자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제, 물론 교육 신청을 해보셔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보통, 물론 이제, 간단한 내용에 대한 이제 본인 회사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무자 쪽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책자금이라는 거를 한번 접해 보시면 실무자 교육과정 듣고는 또 궁금해지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왕이면 지도사 교육과정을 신청하시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실무자 교육과정을 듣는다고 해서 그 교육이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학교를 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교육받는다고 전부 다 뭐 그 공부 잘하던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좀 만드셔야 돼요. 이 지도사 교육과정 뭐 이런 거 교육하고 할 때 저도 처음에 이 접근을 할 때는 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교육을 듣는 사람들끼리의 있던 그 교류가 중요하더라고요. 교류가.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게. 예,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자금을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끼리에 대한 서로 정보 교환이나 또는 뭐 교제 활동 네, 그런 부분이 왜냐면 실무자로 있으면 회사에서 일한다거나 또는 지도사 교육과정 컨설팅 하면 혼자 하잖아요. 혼자 하면 굉장히 뭐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네. 이 정책 자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네, 여러분. 이거는 그 BJ 공주님도 얘기한 거긴 하지만 이거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다 보면 예, 그 끝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그 끝을 좀 보려면 이 교육과정 이걸로 끝내시면 교육 받기 전이나 그 수준이나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에 있는 교육과정 좀 하실 때 지도사 과정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끝을 보고 싶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끝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 받으시고 저와 함께 그 끝을 한번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R&D 지도사가 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주세요. 뭐 교육비 총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희 또 협회에서 40% 지원해 드리니까 그러면 180밖에 안 돼요. 네. 이 금액이 이 교육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교육 과정에서 이 알게 되는 이 지식 금액이 제가 개인적으로 컨설팅 하면서 경험했었던 거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돼요. 솔직히 한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중에서 180만 내고 여러분들은 교육도 받으시고 추후 지원도 받으시고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받고 해서 그만큼 이상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 다음을 가야죠. 그 다음. 네. 참고사항으로 제가 목표로 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황금의 제국이라는 드라마를 좀 참고하시면, 약간의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면 이런 지도사 교육하고 이런 정책자금 교육을 뭐 저희 뭐 한국기술개발협회만 하나 아니에요. 또 있어요.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지 말고 왜 한국기술개발협회에 오셔서 교육을 받으셔야 하냐? 이 정실미 때문에 그래요. 정실미. 네, 여러분들은 이게 정실미가 약자가 정책자금 실무도우미라는 것만 약자로 생각하시는데 이 정실미에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 정실미라는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저희 메인 페이지에 카페 메인 페이지 보면 여기 이렇게 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무슨 초코파이에 나오는 그 정. 네, 똑같은 정이죠.
이 정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정. 이 정이 핵심이에요. 네. 뭐 사람끼리의 정, 네, 그런 것도 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교육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 신청은 어디다가 여기서 그 신청 서류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인 신청 서류를 작성하신 다음에 여기 인포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info 골뱅이 kotera.or.kr. 네, 이게 사단기관 협회이기 때문에 or.kr이에요. 이메일을 가끔씩 co.kr로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or.kr이에요. or.kr. 그리고 만약에 이메일 번역이 너무 어렵다. 그러시면 여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샵메일 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R&D 제조 양성 과정에 여기다가 이름, 나이, 연락처,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문의사항, 문의사항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지도자 양성 과정 신청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남기시면 그다음 보내세요. 그러면 저희 운영진에서 확인해서 연락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4일부터 하네요. 제가 교육받았을 때에는 1월 11일이었어요. 1월 11일. 저는 날짜가 참 재미있어요. 교육받을 때. 네, 날짜가 1월 11일 날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기수가 14기예요. 네, 14기는 또 저희 협회장님이 의미 있는 날짜라고 해서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2월 3일까지 해서 이제 그 3월에 보통 이제 많이 바빠지시니까 바빠지기 전에 요 교육 꼭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2017년 동안에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건 제가 확실히 보장을 드릴게요. 진짜 이 교육 받으시면 어마어마무시한 도움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2017년을 알차게 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지도사 양성 지원 사업에 어떻게 해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겨울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스키장도 가고 뭐 놀러도 많이 가시는데 그 놀러 가는 금액 한 번 어떻게 해요? 좀 쉬고 좀 알차게 한번 겨울을 좀 한번 보내시기 위해서 이 교육을 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세요. 네. 정말 제가 진짜 추천드려요. 네. 너무너무 아마 제가 느끼는 어떤 그런 즐거움, 행복감 이런 걸 여러분들도 같이 좀 느꼈으면 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이거 물론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 방송에서 했던 것들은 제가 예전에 어려웠을 때에 대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방문 판매 같아. 아무튼 그런 느낌을 좀 공유하고 싶어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오늘은 정책자금 관련 얘기를 오늘 준비를 못했어요. 오늘 정책자금 얘기는 없어요. 원래는 그 저한테 오는 메일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저기 원래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아니고 그 제가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오늘만 그랬어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그걸 안 했었나요? 그랬었나요? 원래는 이거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제 방송 말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여기 지금 안 나오나? 이쪽 메일로 오는 게 아닌가 보다. 제가 메일 주소가 또 다른 게 있는데 아마 그쪽으로 오는 메일인가 봐요. 뭐 하나? 발명지능의 연수교육이고 이거 말고 여기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저 말고 또 여러분들이 그 뭐냐 저 말고 여러분들이
정책 과제 사업에 대해서 많이 또 굉장히 너무 재미있게 해주시니까 제가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되고, 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그래서 새 버전으로 이제 업되면 제가 그때 조금 더 다시 좀 재미있게, 예, 좀 재미있게 하고 싶어요. 이제, 네. 아이고, 네, 정책자금. 정책자금 얘기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예. 이것도 정책자금 관련 얘기예요. 기업 R&D 지도사, 예, 양성교육 신청하시라는 얘기도 정책자금 관련 얘기고, 또, 여러분들이 그 교육 받고 난 다음에 OJT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도 저희 코테라 협회하고 함께 하세요. 네. 또, 물론 요즘 많이 함께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려는 게 뭐였냐면, 이제, 계속해서 뭐 다른 BJ분들도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아마 이제 공고들이 많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럼 뭐 설명회 연말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 설명회 같은 거를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 사업 설명회 나오면 그때 또 정책 자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그때 좀 심층적으로 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볍게 둘러보는 정도로 여러분들 좀 방송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확장해서 방송할 걸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또 방송을 보실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을 많이 강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저희가 아직도 방송 초창기다 보니까 뭐 그닥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네,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절차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제가 혼자 방송했을 때는 저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방송 내용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저를 대신해서 뭉치님이나 공주님 또 추후에 또 진행하시는 진아님도 있구나. 진아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니까 저까지 그렇게 막 편승해서 그렇게 너무 그 사업 얘기하면 네, 네, 너무 머리 아프시잖아요. 제 방송은 좀 재미있게 네, 제가 열심히 네, 그런 쪽을 네, 정책자금 콘텐츠를 하긴 하죠. 네, 하긴 하는데 좀 어, 목표? 정책자금 방송의 목표를 조금 어, 심화로 하는 부분은 이제 뭉치님하고 진아님이 하시니까 저는 조금 공주님처럼 방송하고 싶어요. BJ 공주님처럼 좀 이렇게 가볍게 그다음에 초빙에서 하는 것도 내년도에는 조금 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찾아볼 계획이 있어요. 생각이 있는데 뭐 물론 아직 구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긴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또 그래도 제 방송을 들어주신다고 보신다고 해서 또 BJ 쿠테라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타 나머지 분들 또 여러분들 또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컴퓨터 사양상 네, 네 여전히 역시 네 그렇네요. 네. 그래요. 네 새해에는 좀 음악 부분도 조금 더 네, 네 매주 조금 네 달라지는 음악으로 좀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런 노래예요. 네, 피아노 연주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또 뭐 클래식처럼 이렇게 연주하는 거 말고 약간 재즈도 있고 재즈 같은 것도 좋고 좀 이렇게 좀 이걸 뉴에이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클래식 같지 않은 네, 그런 피아노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네, 아니면 나중에 제가 저 피아노를 배워서 여러분들 앞에서 또 연주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네, 하고 싶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방송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 되시니까 점심 메뉴 뭐 먹을까 이제 조금 생각해 보셔야겠죠. 오늘 날씨도 추우니까 국물 있는 거 드시는 걸 많이 이제 아마 선호하실 것 같고 또 구내식당 있는 곳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걸 좀 자제하시려고 하시겠죠. 너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걸 좀 꼭 준비를 해서 새해에는 조금 포맷을 조금 바꿔서 좀 정리를 해서 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BJ 빅머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추천 많이 해주시고 또 즐겨찾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주 목요일 10시에 봬요. 바이바이. 안녕.